자, 대원전선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 선생입니다. 자, 오늘 대원전선이 마이너스 7% 정도의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아마 많은 분들 이런 추세선이 좀 이탈하다 보니까 매도 버튼에 손이 많이 올라가실 겁니다. 자, 우리 전선주 호황이라는 건 좀 뉴스뿐이었나 이런 자괴감이나 공포심으로 여러분들의 멘탈을 가차없이 긁어내고 있으실 텐데, 자, 지금 요새 뉴스들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AI, 반도체다, 구리값이 폭등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업종 전체에 대한 기대감이 연일 뜨거운데, 정작 네 종목 주가는 지금 21선 위에서 간신히 지지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른 종목들은 좀 날아가고 있는데 내 것만 멈춘 것 같은 이런 상황, 수없이 깡통을 잡은 저로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위험할 때 단순히 주가가 눈앞에서 빠질 때가 아닙니다. 대체 왜 빠지는지 구조를 모르고 혼자 흔들릴 때입니다. 자, 지금 이런 하락, 기업 펜더멘탈 구조적 붕괴입니까? 아니면 시장의 공포가 만들어낸 과매도 구간인지, 이런 차이를 명확하게 읽어내야지만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죠. 저는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시장이 다음 방향성을 결정하기 전에 개인의 심리를 극한까지 소모시키는 방전 유예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흔들림 속에서 명확하게 찍힌 외인들의 수급과 함께 기술적인 모순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포 대신 이성적인 기준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지금 포기하는 게 맞는지, 버텨야 되는 자리인지 숫자와 데이터로 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자, 현재 이 자리를 보는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다가 한 번씩 달아주시고요. 자,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를 좀 보시면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5,900원대 이 위협받고 있는 21선입니다. 대중은 이 선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투매로 던지도록 학습되어 있죠. 하지만 제가 보는 선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이탈 여부보다 거래량이 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마이너스 7%라는 위협적인 하락폭 비해 거래량은 크지가 않고 있습니다. 자, 지금 거래량이 약 220만 주로 좀 극도로 말라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2월에 장대 양봉이 터졌을 때보다 어때요? 지금 50분의 1 수준에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메이저 자금들이 대량 이탈이 아니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호가창을 좀 비워둔 채 쏟아지는 개인들의 실망 매물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중들이 좀 놓치고 있는 결정적인 사실이 오늘 3월 23일 오전 9시 27분을 기준으로 해서요. 지금 수급표를 좀 보시면 어떻습니까? 주가는 지금 마이너스 7% 폭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외인들은 지금 157만 주를 지금 받아가고 있죠. 자, 이런 흐름들이 결과적으로 개인들이 21선의 공포에 질려 물량을 던질 때 외인들은 오히려 창구에서 그 물량을 조용하게 받아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대차 거래를 좀 보시면 지금 2월 말에 537만 주, 크게 좀 보여드리면 지금 500만 주가 좀 넘어가고 있는 이런 물량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3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공매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406만 주까지 무려 130만 주나 급감했습니다. 자,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빌려둔 주식을 상환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자, 주가가 지금 빠지면 공매도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데 오히려 그들은 하방에 대한 압력을 줄이면서 시장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자, 위로 올라갈 듯한데 지금 6,700원대 이 본전 매물이 고개를 들고 있으니까 아래로 밀릴 듯하면서 외인들의 저가 매수가 받치는 상황. 지금은 가격보다도요, 사람의 심리가 먼저 말라버리는 박스권입니다. 자, 이런 모순된 데이터의 증명은 결과적으로 하나겠죠. 표면적으로 지금 21선 위협받아 아주 약해 보이지만 아직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가 우리가 완전히 접을 자리가 절대 아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자, 머리로는 우리가 아직 버텨야 될 자리구나 라는 것을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될 게 있어요. 바로 내일장이 열리고 우리가 호가창에 미친 듯이 요동이 치면 여러분들의 계좌가 바로 파란색으로 꺾여 내려갈 때 결과적으로 인간의 뇌는요, 이성적인 판단을 멈추면서 공포로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영상 속에 나와 있는 지금 5,800원대라는 가격은 결과적으로 현재의 가격이죠. 하지만 우리가 실전 호가창은 여러분들의 심박수를 지고 흔드는 괴물입니다. 자, 장중에 이런 21선 일시적으로 깨는 가짜 이탈과 함께 진짜 하락 추세로 꺾이는 구조 붕괴의 찰나를 여러분들이 장중에 스스로 우리가 필터링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실전용 판단 필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이 가격대에서 3분 이상 이탈이 하면 진짜 구조 붕괴다. 그러면서 이 거래량이 터지기 전까지는 무조건 우리가 홀딩을 해야 된다. 저는 수많은 데이터로 밤새 시뮬레이션한 냉혹하고 정확한 실시간 마지노션 좌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깡통을 차면서 공포에 떨어본 개미였기 때문에 이런 막막함 아무런 조건 없이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남겨놨거든요. 010-2472-6550으로 구독,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아침 장 시작 전에 전쟁터에 들고 갈 우리가 하나의 방패 정도는 갖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직접적으로 스마트폰으로 바로 쏴드릴 테니까요. 지식은 영상으로 채우시고요. 진짜 결과는 문자로 챙기십시오. 자, 이제 우리가 이 기업의 극심한 흔들림 속에서 결국에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대원전선의 진짜 경제적 해자를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얄팍한 호가창에 눈을 떼고 우리가 이런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대원전선이라는 이름을 단순히 전봇대에 깔린 구식전선 제조사로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우리 지금 전 세계 거시적 환경을 명확하게 냉정하고 좀 바라보시면 지금 구글이나 또 마소 같은, 그러면서 또 오픈 AI 이런 것들이 있죠. 지금 글로벌적인 빅테크 기업들이 왜 지금 전력망 인프라 확보에 사활을 걸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지금 여기에다가만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열광하는 엔비디아, 이 최첨단 AI 칩들도 아무리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이 거대한 칩들을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돌려줄 전기가 없다면 앞으로 그저 비싼 돌멩이일 뿐이겠죠. 자, 이제 인류의 눈부신 기술 발전은 전력의 단순한 생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산된 전력을 손실 없이 효율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이 송배전에 달려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수십 년 전에 깔아둔 미국과 유럽의 극도로 노후화된 낡은 전력망은 이제 AI 이런 데이터 센터가 끝없이 요구하는 폭발적인 전력량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노후된 전력망을 모조리 뜯어 고치면서 글로벌 슈퍼사이클의 한가운데서 이 대원전선은 그 거대한 교체 수의 가장 핵심적인 길목을 지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닥터코퍼라 불리는 글로벌 구리 가격이 지금 폭등을 해주면서 연일 시장에서 뜨거운 화두로 지금 불러나고 있는데, 경제를 겉핥기식으로 배운 대중들은 원자재 이런 가격들이 폭등하면 어떻게 알고 있어요? 전선업계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다 라고 낙관론을 펼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면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전선사업은 글로벌 계약 구조는 철저한 에스컬레이션 구조입니다. 핵심적인 원재료인 이 구리 가격이 오르면 그 상승분을 최종 제품 판매가 그대로 100% 전이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구리값이 무섭게 폭등하면 기업이 이미 창고에 든든히 쌓아둔 재고로 인해서 자산의 평가, 가치가 순식간에 수직 상승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는 마법 같은 터라운드가 이제 곧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개인들이 이렇게 겁먹은 투매를 유도하면서 저점에서 은밀한 물량을 쓸어 담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대원전선 점유율이 국내 점유율만 볼 게 아니라 지금 이들은 반세기가 넘는 긴 시간 동안 대한민국 전력망의 심장부, 바로 한국전력공사, 지금 얘네와 굉장히 끈끈한 신뢰 파트너십을 구축해 있습니다. 자, 고도의 안정성과 내구성,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요구되는 국가기관망 전력 인프라 시장은 단순히 돈이 많다고 신생기술 기업이 하루아침에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만만한 구조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구축한 가장 강력한 철옹성입니다. 자, 특히 미국 시장 매우 까다로운 전력 인프라 인증 스탠다드 완벽하게 충족하면서 초고압 전력선을 직접 수출할 수 있는 기업이 누구라고요? 바로 대원전선이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AI 시대에 가장 빠르게 그러면서 비싸게 거래될 자산은 반도체 칩 자체의 성능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가 멈추지 않는 이 전력을 쥐어짜는 인프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원전선의 향후 폭발적으로 늘어날 글로벌 플랫폼 거대 기업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고 어쩔 수 없이 들어와야만 하는 그런 거대한 성벽을 이미 완성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원전선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서 자칫 매도로 잘못된 선택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대원전선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제가 타점을 그동안 어떻게 잡아드리면서 이탈이 나왔을 때 대응 기준까지 어떤 식으로 잡아드렸는지 이 정도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좀 잡아드렸던 종목 3개를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좀 타점을 잡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여러분들 좀 이평선이 다들 중요한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장기와 또 단기선이 좀 성격이 좀 다르고, 그리고 수급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좀 누구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거래량을 통해서 좀 들어오는지, 그러면서 그날 어떤 명분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좀 들어오는지 이런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우리 기술 같은 경우를 좀 보시면, 자, 우리 기술인데 제가 먼저 이날 보내드렸던 문제를 좀 보여드리면요, 2월 11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기술 9,2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라. 그래서 MS, 구글, SMR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독보적 제어 시스템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무시하시고 거래량을 좀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아드렸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2월 11일 날이 이날이었습니다. 수요일. 시가 9,420원에 시작했는데 제가 이날 좀 잡아드렸죠.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제가 이 타이밍에 좀 공격적으로 좀 잡아드렸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당시 시장에서는 좀 이 원전이라는 섹터가 좀 매몰되어 있었는데, 본질은 결과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폭발적인 전력 수요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지금 빅테크들이 좀 SMR의 사활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뉴스가 터지는 걸 보고 야, 이거 무조건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 전의 상승을 좀 만들어 놓고 계속 눌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단기선들이 꼬여가면서 지금 흐름들이 좀 이런 단기적인 눌림만 좀 나오고 있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후 좀 이런 행보를 가져가면서 단기선들이 수렴하는 구간을 거쳐서 좀 이제 정배열 확장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9만원대에 대한 매물대의 상당에 대한 돌파를 확인하면서 전날 우리가 호가창에 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걸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일 날 시초가 9,4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강한 매수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렸었는데, 우리가요, 사실 이런 재료들을 읽어가면서 타점을 좀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재료들을 알아야 차트의 선행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 우리가 좀 기회를 잡으신 분들은 좀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보실 종목 HLB입니다. 자, HLB인데 먼저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를 좀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사실 우리가 큰 기회, 큰 기대값도 중요하지만 대응이라는 게 더 필요했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긴급이라고 좀 이따 문자를 발송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좀 HLB 68,000원의 전량을 매도하셔라. FDA 호재는 이미 반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격도가 120%를 좀 넘어가면서 기간 외인들 차익 매물들이 쏟아집니다. 지금 안 던지면 내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라고 좀 과장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1월 28일 날을 좀 먼저 보시면요, 이날이었어요. 시가 66,900원에 시작했는데 지금 위아래 꼬리가 강하게 달린 흐름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재료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동안 좀 수개월째 우려먹었던 이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막 좀 끝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 발표 전에 사실 우리가 좀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종목이 정확한 그런 예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21선과 지금 너무 멀어지는 이격 과열에 대한 임계점이 나왔다는 거죠. 고무줄도 사실 너무 이렇게 당기다 보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좀 과열권에 좀 들어온 걸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격이 벌어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맹신을 좀 하시면 안 되지만 충분히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자료는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가 식으면서 이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뉴스가 이미 발표되고 있었기 때문에 FDA 끝물이었다. 뭐 이런 것들까지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날 보시면 그렇게 거래량이 강하지 않았어요. 이런 흐름들이 좀 이런 것들에 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28일 날을 그때는요, 호가에서도 계속적인 매수세는 분명히 들어왔어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개인들의 매수세를 부는 것으로 좀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사실 굉장히 필요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대로 좀 그때는 맞았지만 그날 이후 주가가 좀 꺾이면서 좀 우리가 좀 계좌를 좀 방어할 수 있었다. 항상 좀 그런 말이 있죠. 환호할 때 우리 재료에 대한 유통기한을 좀 확인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우리가 계좌를 좀 방어했던 중요한 종목이 되었었는데, 마지막 다른 종목 필옵틱스입니다. 자, 이건 지금 아무 관심도 없을 때 제가 조용히 매집을 끝냈던 종목이었는데, 먼저 문자 내용을 보시면요. 1월 22일 날 제가 목요일 날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옵틱스 44,800원에 매수를 하셔라. 유리기판 섹터에 대한 잠룡입니다. 바닥권 매집봉 3개가 포착이 됐고요. 남들이 끝날 때 할 때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차 목표가 55,000원대까지 편안하게 가져가세요. 그래서 비중 20%까지 채우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 올라가세요? 지금 63,300원대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1월 22일 날 이날이었는데 1월 22일 이날 시가가 42,6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에 잡으라고 했었죠? 44,800원에 좀 잡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당시에 좀 반도체 섹터는 조정을 좀 받고 있었던 분위기였는데, 차트도 지금 21선 좀 밑에서 움직임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좀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삼성과 인텔이 낙점한 유리기판, 이 유리기판이 압도적으로 재료에 저는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필옵틱스는 그 장비를 가장 먼저 좀 이렇게 납품할 기술력이 좀 있었고, 차트상의 횡보는 세력이 개미를 지치게 하는 좀 매집이었었다는 거죠. 12월 9일 날을 보시면 연속적으로 좀 거래량이 좀 터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보시면 12월 9일 이날이었는데 이날 거래량은 이렇게 좀 터졌었지만 계속적인 횡보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계속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집이 좀 마무리됐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전부터 좀 매물이 좀 나왔지만 너무 거래량이 크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흔들림이 분명히 필요했었다는 거고, 이런 상승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구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이루어내면서 결국 지루한 행보 구간을 거치신 분들은 우리가 오히려 기다림을 가져가면서 충분한 기회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승을 만들었고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지루한 행보를 이기신 분들이 상승분을 모조리 다 복구까지 하면서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기회들이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요, 항상 제로섬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좀 기회를 만들면 누구는 손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트의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과 함께 추가적으로 어떤 재료가 붙으면서 상승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이 좀 이런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72-6550으로 구독,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기회에 좀 기회를 잘 살려서 계좌를 키우는데 좀 확실한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